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세계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결은 무엇일까란 제목의 영국 가디언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 2022년 기사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2022년 기사와 제목만 같고 기자와 기사 내용이 다른 2024년 새로운 한류 기사입니다. 어쨌든 최근 나온 외신 한류 칼럼 중 아마도 최고의 칼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류의 정치, 사회, 과거, 현재를 제대로 바라본 한류 칼럼이고 이 칼럼은 일본이 퍼뜨린 한류 국책설은 가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이 칼럼은 1, 2부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1부 내용입니다. K-팝부터 K-뷰티까지 영화 패션을 통해 한국은 그 무게를 훨씬 뛰어넘는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보이밴드 방탄소년단만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이 기사가 한가로운 문화체험의 기사로 보이시나요? 기사가 완료되고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으며 달팽이 점액이 함유된 보스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점심은 비빔밥 한 그릇과 봉준호 영화 한 편, 저녁에는 매콤한 양념치킨과 딸기소주 한 병과 몰아보기로 좀비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을 봅니다. 이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겪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한 보이밴드 BTS가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한류에 대한 세계적 욕구를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K-팝은 이제 정기적으로 미국과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가 된 지 3년 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지 4년 후 K-팝 걸그룹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거대 괴수는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구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한국의 골드러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을 중심으로 향후 4년간 한국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와 애플 TV 플러스도 더 많은 한국 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 디즈니 임원은 최근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한국 콘텐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전 세계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BBC도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CBBC와 BBC 아이플레이어는 K-팝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탐구하는 성인용 드라마인 강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BBC의 인수 책임자인 사라 밀러는 한국은 창작 세계의 현대 중심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거의 30년간의 군사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바뀌는 시점에도 한국은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국경을 공유하는 무자비한 독재로 해외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류 열풍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디지털 저널리즘 교수인 강인규 교수는 한류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자신감의 원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1950년부터 53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교착 상태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발맞추어 발전했다고 덧붙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문화 발전은 정부 주도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문화적 정체성을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좌우를 잇는 정권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를 보다 유익한 공공 민간 노력으로 봅니다. 한류 콘텐츠 협력실 관계자는 한류의 글로벌 성공은 당연히 민간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간접적으로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들은 국적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에 주목하게 됐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수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홍보 및 창작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들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한국영화 아카데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기관에 대한 대출, 세금 감면, 투자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유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창작자들이 양성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확장되는 K장르의 매개 변수는 이제 팝음악, TV, 영화의 엄청나게 다양한 장르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요리, 문학과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장르까지 포괄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페이스샵, 스킨푸드 등 기타 매장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서울 명동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현재 2030년에 18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K-뷰티 시장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해초 연구에 의해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천연 고유의 무해한 성분을 사용해온 한국 역사 덕분에 한국 미용 제품은 훨씬 순한 성분을 갖고 있다고 밝힙니다. 한국 요리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궤적을 걷고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코팅과 만족스러운 끈적끈적한 속이 들어있는 소세지 스낵인 한국식 핫도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슈퍼마켓에서는 장 건강 증진에 대한 국제적 명성을 지닌 한국의 주식인 매운 절인 김치를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요리사들은 고추장을 곁들인 요리에 싱싱함을 더하고 술꾼들은 왜 이제야 소주를 발견했는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소주는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량은 현재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에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2021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해 가전제품과 전기차 수출을 압도했습니다. 2019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수출, 소비, 인바운드 관광 부문에서 매년 한국 경제에 약 36억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약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콘텐츠 제공 업체는 출판, 음악, 비디오 게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소규모 독립 스타트업이지만 전통적으로 문화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가족 경영 대기업인 재벌과 공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그들은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리기 위해 7,9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한류를 관공서와 이사회에서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보는 것은 브랜드 코리아의 유기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류를 하향식 정부 계획기업의 산물로 보는 것은 실수입니다라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사회학 교수이자 K-팝 이코노믹 이노베이션의 저자인 존 라인은 말합니다. 드라마 대중음악이 인기를 얻자 정부는 세금 감면, 외교부와 한국 대사관을 활용해 대중음악을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꺼이 지원하고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한류와 확실히 연관되어 있지만 한국 예술가들은 국가가 뒷짐을 질 때 가장 번창했다고 현대 한국의 문화 기억 상실과 대중음악 저자인 강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90년대와 2000년대의 문화를 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원칙을 언급합니다.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한 가장 좋은 일은 창작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기사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